2012년 8월 부산의 한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9명의 인명을 구조하고 혹시나 있을 피해자를 수색하던 그 시각 갑자기 건물이 붕괴되면서 김영식 팀장이 추락사하고 말았습니다. 붙잡지도 흘려보내지도 않았건만 어느새 10개월이란 시간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아내 석순 씨의 시간은 그날에 멈춰 있습니다. (6월입니다) 이 가족에게 6월은 그저 1년 중 어느 한 달이었을 뿐입니다. 하지만 이젠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보은처에서 마련한 행사를 다녀온 후 석순 씨가 자리를 펴고 누웠습니다. 엄마의 이런 모습이 딸은 이제 낯설지 않습니다. 복잡해요. 그냥 이해도 되면서 또 엄마가 저러면 우리까지 그게 실감이 나니까 좀 왜 그러나 싶어서 화도 좀 약간 나고, 근데 또 마음은 또 이해하니까 어쩔 수 없지 하는 그런 마음도 있고. 작은 딸 은영 씨는 공무원 시험을 준비 중입니다. 엄마의 뒷바라지가 간절할 시기지만 아이들은 이제 스스로 모든 것을 해내고 있습니다. 민수야, 가자. 아침 식사도 안 하시고 하시네? 아니요, 저 아침 먹었어요. 일어나자마자. 이 아이들 때문이라도 석순 씨는 힘을 내야 합니다. 사러 가야지. 이렇게 먹어. 화장대랑 화장대로 이렇게. 아니야. 모두가 새로운 하루를 시작한 아침입니다. 하지만 그녀에겐 시간과의 지루한 싸움이 시작되는 똑같은 하루일 뿐입니다. 좀 세월이 빨리 지나갔으면,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하죠. 부질없다는 걸 석순 씨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슴속 아픈 못으로 박힌 남편은 매 순간순간 상처가 됩니다. 든든했던 동료의 자리도, 다정했던 아버지의 울타리도 서둘러 내려놓고 간 고 김영식 소방경. 그가 가던 날은 서러울 만큼이나 맑고 하창했습니다. 남편을 그냥 남편으로서만이 아니고 친구 겸, 제가 또 아버지를 일찍 여했기 때문에 아버지 겸, 어쨌든 모든 상대가 다 됐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번 일이 있고는 더 많은 충격이 왔었던 것 같아요.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에서도 잊혀질까? 26년의 살가웠던 기억들을 애써 묻어뒀던 석순 씨가 용기를 냈습니다. 겨우 10개월이 지났을 뿐인데 행복했던 그 시절이 아득하기만 합니다. 뒤돌아 생각해봐도 남편은 참 괜찮은 남자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사진이 아이들이 돌아가시기 바로 직전에 아양이가 휴대폰으로 찍은 사진인데, 사진으로 찍은 거는 가장 마지막에 찍은
모습이에요, 이게. 바로 따라 나오다 보니까 굉장히 피곤한 모습이죠. 네. 표정은 되게 밝으신 것 같아요. 항상 웃는 모습이었어요. 아무리 피곤하고 그냥 눈에는 졸음이 쏟아져도 항상 웃고 있었어요. 뭐 화를 내는 표정은 잘 안 짓는 편이었으니까. 네. 1년에 한 번이나 꺼내볼까. 아껴 입던 제복은 유품으로 남아버렸습니다. 네, 옷은 다 치우고 요거 한 벌만 남겨뒀어요. 네, 다 많이 놔두면 또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에 제가 나중에 갈 때 그때 이제 갖고 가려고요. 전복 입은 모습 보면 어땠어요? 멋있었어요. 대부분 여자들이 좀 제복이 약하다고 하지 않나요? 제복만 입으면 멋진 남자로 변신했던 남편. 그 모습이 좋으면서도 늘 불안했던 석순 씨였습니다. 잘 갔다 오겠다고. 그리고 걱정하지 마라는 얘기를 항상 하고 가요. 제가 좀 걱정이 좀 많은 성격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걱정하지 마라는 얘기를 항상 하고 출근을 아주 잘 갔다 온다고. 평생을 가슴 졸이게 만들더니 갔다 오겠다는 약속도 지키지 않고 떠나가 버린 참 모진 사람입니다. 스물여섯 해를 동고동락했던 동료들에게도 그를 잃은 건 참 뼈아픈 일이었습니다. 거의 큰 화재는 잡히고 전화정리 과정에 혹시라도 우리 친구는 안에 또 요구조자라도 있다든지 혹시라도 또 위험 요소가 없는지 너무 이래 적극적으로 이래 하다 보니까 그런 사고가 났다고 이래 볼 수 있겠죠. 사건 당일날도 다른 후배 직원들이 많이 있었지만은 본인이 직접 솔선수범해가 앞에 나가서 뭐 먼저 나가세요가 아니라 나를 따르세요. 이런 항상 자기가 적극적으로 남에게 일을 미루지 않는 그런 적극적인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있는 친구였습니다. 순박한 농촌 총각 같던 남편 그늘 아래서 은근 보화보다 귀한 두 딸과 아들을 얻었습니다. 남들이 부러워할 만큼 참으로 단란했던 가족이었습니다. 하나 남았어. 몰라. 무겁다. 자, 엄마랑 딸이랑. 너무 행복했기에 행복하다는 표현이 되려 와닿지 않는 그런 날들이었습니다. 크고 나서 봤을 때는 저나 민영이나 민수한테 뭐 큰 소리로 화를 내시거나 이런 적이 한 번도 없으셨어요. 항상 일하시고 대화도 어쨌든 많이 하려고 하시고 집안일도 많이 해주시고 우리 집은 행복한 집이라고 정말 화목하고 어쨌든 그 일 있기 이틀 전에도 맥주 마시면서 그 말씀을 하셨거든요. 저한테 항상 집에 돌아오시면 사랑한다는 말을 하셨고 문자로도 사랑한다는 말을 해주셨고 그냥 그런 얘기를 많이 해주셨죠. 네. 수줍음 많던 고인은 아이들 앞에서만큼은 기꺼이 해맑은 딸 바보, 아들 바보가 되줬습니다. 따스운 봄변 마냥 허물없이 품어주던 아빠의 넓은 어깨가 없어진 지금 아이들은 이 막막함을 그저 견딜 뿐입니다. 석순 씨는 한 대학교에서 시간 강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기말 시험 감독을 하기 위해 집을 비운 그 시각. 막내 아들 민수는 컴퓨터 게임 삼매경입니다.
민수야. 오락 좀 그만해라. 니 또 이거 베이지밀 또 이래놨지? 껍질 어디 간대 또? 이것도 빨리 치우고. 저 콜라 저것도 빨리 치우고. 누나 좀 그만 좀 치우래. 그만 좀 하질라 그랬잖아. 빨리. 게임 또 이거 꺼도 되나? 게임. 니가 꺼 그러면 빨리. 게임 끄고. 니 지금 1시에 학원 간다며. 옷도 봐라. 옷도 이래놓고. 어? 빨리 1시에 학원 간 니 숙제 없나? 빨리 숙제 해놔라. 뒤늦게 얻은 늦둥이였던 만큼 사랑을 독차지했던 민수. 하지만 지금 민수는 모든 것이 혼란스럽습니다. 어쨌든 맨날 집에 오면 학원 갔다가 집에 오면 공부는 안 하고 게임, 핸드폰, 게임, TV 계속 이거 했다가 이거 했다가 이거 했다가 계속 그거밖에 안 해. 공부 좀 하려고 누워있고. 좀 혼내시는 거예요? 잔소리죠. 누나의 잔소리. 그날 저녁 민수! 민수! 치킨 먹고 싶나? 먹고 싶어. 치킨 먹고 싶지? 니 얼마 전에 처갓집 먹고 싶다. 네. 구석다리 처갓집으로 바뀌었잖아. 먹을래? 따끈한 치킨 냄새가 온 집안 한가득입니다. 불과 10개월 전만 해도 5 식구의 밤은 치킨과 맥주 한 잔만으로도 부족함이 없었던 곳이었습니다. 민수를 핑계 삼았지만 오늘 조촐한 파티의 주인공은 엄마입니다. 드디어 석순 씨가 도착했습니다. 엄마 왔다. 잘 갔다 왔어요. 잘 갔다 왔어요. 우리 저녁은? 해야지 엄마랑. 그래? 엄마랑. 이게 뭐야? 치킨이랑. 왜 치킨이 이렇게 많이 싸? 시원한 맥주도 예전 그대로 준비했습니다. 아영이가 오늘 거금을 투자를 했네. 우와. 나 이제 직장인이니까. 그래? 쨍. 쨍. 고맙다. 생각해보면 가족이 함께 둘러앉은 것도 참 오랜만입니다. 이렇게 맥주는 맛이 없어졌을까? 응? 아빠 있을 땐 그렇게 맛있던 맥주가 왜 이렇게 맛이 없어졌냐고. 아빠가 먹지 말라고. 응? 그러니까 아빠가 혼자 먹지 마라 그러는 거야. 응. 맨날 같이 먹다가. 아빠 없이 보낸 그 10개월 동안 아이들은 엄마를 챙길 만큼 든든한 버팀목으로 훌쩍 자란 모양입니다. 모두가 잠든 그 시각. 왜 안 들어가 계세요? 그냥 좀 이런저런 생각이 그냥 교차를 해서 그러고 있어요. 오늘 어떠셨어요? 애들이 또 이렇게 준비를 하니까 기분이 좋은 것도 있고 또 반면에 또 생각나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기분이 이렇게 교차가 되는 거지. 남편의 빈자리가 유난히 더 크게 느껴지는 밤입니다. 여름답지 않게 잔잔한 비가 내리는 아침입니다. 석순 씨가 외출 준비를 합니다. 설레이는 소녀처럼 유난히 몸치장에 공을 들이는 이유는 남편을 만나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떠올게. 안녕하세요. 치킨 여기 걸어주세요. 차 타고 가요? 기차. 아, 기차? 기차 타고 갔다 올게. 안녕하세요.
잘 놀고 있어. 맛있는 거 많이 먹고. 가서 머리 하지 말고. 알겠어. 조심해서 다녀오세요. 네. 다녀오세요. 네. 엄마의 뒷모습이 너무 고와 은영 씨는 더 서글퍼집니다. 그냥 좀 복잡해요, 마음이. 그냥 아빠 보러 가니까 좀 기쁠 것 같기도 하고 좀 그렇긴 한데, 또 오셔서 많이 아프시고 또 아빠 생각이 계속 나니까 좀 슬플 것 같기도 하고 좀 마음이 좀 많이 복잡하죠. 일단은 아빠 보러 가니까 좀 좋죠. 고 김영식 소방경이 잠들어 있는 국립대전현충원. 한 달에 2번씩은 이곳을 찾는 석순 씨. 남편에게 안겨줄 꽃 한 송이, 그리고 남편이 좋아하던 맥주 한 캔을 장만합니다. 석순 씨의 마음이 다급해집니다. 서로 맞절을 하며 석순 씨를 아내로 맞았던 영식 씨는 부인의 절을 받고도 아무런 말이 없습니다. 생전 그리 좋아하던 맥주라도 마음껏 드시라 정성을 다합니다. 그리고 홀로 마시는 술이 쓸쓸하지 않게 석순 씨도 남편과 함께 한 모금 기울입니다. 언제 가장 그 남편분이 보고 싶으세요? 보고 싶은 거야. 매일 보고 싶은데. 어쨌든 해만 지면 보고 싶어요. 그래서. 이 세상 어디에도 없이 이름 석자만 남겨두고 떠난 당신은 참 무정한 사람입니다. 그 먼 곳에서 혼자 얼마나 외롭고 또 얼마나 추울까 아내의 마음이 미어집니다. 갈게요. 안녕히 잘 지켜주세요. 남편과의 헤어짐은 잠시일 뿐 곧 다시 만나게 될 거라고 석순 씨는 믿고 있습니다. 남편이 사고를 당한 지 일주기가 다가옵니다. 작년 8월 남편을 삼켰던 화재 현장을 찾은 석순 씨.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건물은 말끔히 복원됐습니다. 자신의 생명보다 남의 생명을 더 귀히 여겼던 남편이 원망스러웠던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남편의 고귀한 뜻을 위해서라도 마음을 다잡으려 합니다. 여보, 나 이제만 울고 이제 다시 안 울고 애들 잘 키우고 잘 살 거니까 이제 걱정하지 말고 이제 편안하게 잘 지내고 있어요. 나 갈 때까지. 나 용기 내서 잘 살아갈 거니까. 사랑해요. 다음 생이 있다면 당신을 다시 만나고 당신과 다시
사랑하고 싶습니다. (2006년 7월) 폭행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피의자가 휘두른 흉기에 찔리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호흡기에 의지한 채 한 달 동안 버텼지만 그는 끝내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이제 갓 29, 채 피워보지도 못한 나이였기에 그를 보내기에는 너무도 아깝고 아까웠습니다. 그의 이름은 고 이기홍 경장입니다. 가만 살아났으면 다리를 쩔거리고라도 그냥 살았으면. 내가 죽어야 그건 잊어버릴 거예요. 내가 죽어야. 생전 부모 속 썩히는 일 한 번 없던 착한 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부모의 가슴에 못을 박고 먼저 떠났습니다. 가장 축하를 받고 싶었는데 동생한테 경찰이니까 받고 싶었는데 못 받았어요. 사람들의 시선을 흐뭇하게 받는 형제 경찰관이 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이젠 영영 이룰 수 없는 꿈이 돼버렸습니다. 시민들과 음악으로 소통하는 서울지방경찰청 경찰학대. 태웅 씨가 경찰이 된 지는 올해로 7년째입니다. 동생 장례를 다 치르고 열흘 있다가 제가 임명이 됐어요. 그래서 동생은 못 봤어요. 아버지가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기용이가 다 못한 거 한이 됐다, 솔직히. 기용이도 한을 품고 갔을 수도 있다. 그 한을 네가 좀 풀어줘야 되지 않겠냐. 먼 길을 돌아서라도 애써 피해 다녔던 곳입니다. 제가 예전에 이 동네에서 살았었는데 동생이랑 같이 자취하면 살았는데 크게 변한 건 없네. 6년 만에 오는 것 같은데. 용기를 낸 참에 동생이 마지막 근무했던 수진지구대도 들르기로 했습니다. 동생의 장례식 이후 7년 만에 찾아온 지구대. 많은 것이 바뀌고 많은 이들이 떠난 이곳은 낯설기만 합니다. 동생이 2005년도 6년도였거든요. 아마 그때 직원들이 다 바뀌었습니다. 다 어디로 가셨더라고요. 한 4년 됐으니까. 여기 그 식당 아주머니가 다 잘하세요. 지금 그분이 지금 계세요? 네. 반가운 마음에 걸음이 빨라집니다. 그 식당 이모가 그때 현장에 계셨어가지고 그때 그 기용이 한 번 왔었는데 집 안 짓고 이 뒷건물 있을 때 네, 거기서 나랑 같이 마주 밥 먹고 있다가 그날 가서 맨 마지막에 항상 일 많이 해가지고 맨 마지막에 밥 먹고 그랬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나하고 같이 밥 먹고 그러고 나서 같이 항상 일을 아주 열심히 하면서 항상 막 겸손하고 항상 그 윗사람만 보고 어머니도 아직도 기억이 있구나. 그렇게 생각을 좀 그래서 그 진정도 있고 그랬었나 봐요. 아들처럼 그동안 많이 닮았어요. (7년의) 세월도 그리움을 지우기엔
턱없이 모자란 시간인가 봅니다. 아들처럼 살갑게 굴던 기용 씨의 모습이 경순 씨에겐 아직도 눈물로 남아 있습니다. 태영 씨도 잊고 있었습니다. 동생은 주변 사람들에게 수도분이 곁을 내주던 참 따뜻했던 사람이었던 걸 말입니다. 이지훈 병장님 가장 좋아했던 반찬은 뭐예요? 잘 먹지도 않아요. 그냥 급해가지고 와서 그냥 얼른 그냥 먹고 가면 내가 항상 맛있는 더 먹으라고 막 더 먹으라고 많이 먹으라고 항상 그런 말 해서 그냥 빨리빨리 먹고 또 나가요. 밥도 제대로 못 먹고 항상 열심히 겸손하면서 건강하고 아무나 밥 쏟고 가죠. 네? 동생 기용 씨가 늘 앉던 그 자리를 7년 만에 형 태영 씨가 채웠습니다. 많이 잡수요. 동생은 입버릇처럼 이곳 밥이 고향 어머님 밥처럼 맛있다고 했었습니다. 동생의 그 마음을 태영 씨도 알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억해 주시고 감사합니다. 지나가시던 길은 뭐 시간 되면 드시고 있는 한 제때의 끼니를 먹은 적이 없어 늘 마음 아팠던 경순 씨. 오늘만큼은 7년 동안 얹혀있던 응어리가 가라앉는 것 같습니다. 경찰에 입문한 지 1년 반 만의 사고였습니다. 팀의 막내를 잃은 동료들의 충격은 그래서 더 컸습니다. 예, 팀장님. 예, 지금 6번 출구시죠? 예, 지금 제가 가고 있습니다. 가고 있으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당시 동생의 동료들을 만나기로 한 날입니다. 애들은 어떻게 잘 커? 내가 7살. 7살? 내년에 초등학교. 그때 결혼 안 했었다. 아니, 그때는 제가 안 했고, 그 다음 해에 결혼했어요. 야, 벌써 그렇게 돼버렸네. 서로의 존재가 혹여 상처가 되진 않을까 조심하고 미뤄왔던 만남이었습니다. 더 무뎌지기 전에 기용 씨에 대한 기억을 술잔과 함께 나누기로 했습니다. 아주 많이 컸죠. 사진 반대로 많이 컸죠. 아니, 중학교 2학년. 7년이 지났으니까. 그때는 기용이가 이게 경찰 모임의 끝머리였잖아요. 지금은 그 뒤로도 엄청 많아졌더라고요. 지금은 끝이라서 그때는 그 경찰 모역 중에 끝부분이라서 딱 가면 기용이 자리를 그랬는데 지금은 가면 기용이 자리를 일부러 찾아야 돼요. 제가 그때 있으니까 연결 행사를 간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분들 중에 갈 때마다 생각나니까 저는 너무 힘들어요. 근데 원래 기용이가 나갈 그 섹터가 아니었어요. 그때 엄마들이 들어오고 이제 신용대 신고 딱 들어졌을 때 그럼 뭐 안 들어올 순찰자가 누구냐. 기용이가 무전을 받아가지고 제가 보면 들어가는 길에 그 신고 확인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이럴 때 그 사건이 제가 될 수도 있고 딴 직원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제가 가는 길에 들렸다고 확인하고 갈게요. 그러다가 이제 되돌릴 수 없단 걸 알면서도 착잡한 심정입니다. 난 그게 그렇게 못 이어져. 왜냐면 이게 자기가 쓰러질 수도 있었는데 안 쓰러지고 이게 나를 보면서 이제 제 팀장이 되네 이거지. 나를 보면서 조금 자세를 갖추면서 나는 눈을 마주치더라고. 나한테 미안해하는 어떤 그런 눈빛이었던 것 같아요. 자기가 이렇게 돼서 미안하다는 어떤 그런 어떤 표정이었던 것 같아요. 자신의 생명보다 남게 될 사람들을 더 걱정했던, 그래서 살아있는 이들의 가슴에 모시된 고 이기홍 경장. 제가 한 3년 고참인데 저희 팀 막내였어요. 좀 친하게 지내셨어요? 어떻게? 같이 동갑이니까 77년생이니까. 어땠어요? 그때 당시에?
보통 경찰이 다 그렇겠지만. 친구니까 뭐 활달하고 막내니까 막내들 하는 것들 있잖아요. 뭐 열심히 하는데 뭐 그랬죠. 그랬죠. 지용이 그래도 그 전주에 일주 전에 ABN 아나운서랑 소개팅을 했어요. 서로 잘 안 된다고. 집에서 안 해가지고. 그러니까 잘 돼가지고 만약에 동생 슬아에 한 점 혈육이라도 있었다면 이렇게 더덥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이제 당신의 허리를 옥죄었던 무거운 총을 내려놓고 당신의 머리에 자리 잡았던 범죄의 전쟁을 잊어버리고 범죄 없는 편안한 세상에서 편안히 지내십시오. 한 달간 병원에서 사경을 헤매던 기용 씨는 끝내 일어서지 못했습니다. 늙으신 부모님과 형들을 초라하게 남겨두고 기용 씨는 홀로 먼 길을 떠났습니다. 누구보다 건강했던 몸과 마음을 갖고 있었기에 그의 죽음은 더욱 믿을 수 없었습니다. 아, 고모 오셨네. 안녕, 빨리 안녕해. 동생의 사고가 있은 직후 부모님은 전주 시내로 이사를 하셨습니다. 안녕. 안녕하세요 해야지. 안녕하세요. 아버님. 어디 만났어? 네, 같이 왔어요. 어서입니다. 신발 신고, 신발 벗고. 우리도 그게 있거든. 나도 안 하겠어. 큰형네 4식구까지 총 출동하다 보니 제법 대가족이 모였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기용 씨가 가고 난 후 가족들의 신앙은 더욱 절실해졌습니다. 식구들이 느는 만큼 허전함도 덜어지는 걸까요? 오늘만큼은 온 가족 모두가 충만합니다. 웬 똥배가 이렇게 나왔는가? 튼튼하고 먹성 좋은 태용 씨 아들 상윤이는 집안 어른들의 귀여움을 독차지하고 있습니다. 막내 삼촌 기용 씨 어릴 적을 꼭 빼닮았기 때문입니다. 먹는 것도 많이 먹고 힘도 세고 그래가지고 주 성들 친구들을 다 이기먹은 거예요. 그냥 학교 다닐 적에 어릴 적에 초등학교 다니고. 막내 동생을 잃은 사건은 큰형 재영 씨에겐 분노로 남아 있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전주교도소에도 근무를 할 때였는데 이송 담당한테 전화를 했었죠. 해가지고 걔를 이쪽으로 보내지 말아라. 보내면은 내가 살인날 것 같아. 솔직히 얘기해서 걔를 보는 순간 그때는 내가 이성을 잃고 가를 어떻게 할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되면은 전주교도소장 포함해서 보내는 서울구치소장 싸그리 모가지 나간다. 그런 대참사를 막기 위해서라도 나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이쪽으로 보내지 말도록 해라. 그러니까 거기서 그런 일이 있으셨냐고 알겠다고. 부모님 마음큼만은 뭐 솔직히 하겠습니까만은 형으로서 못해준 게 많기 때문에 다 그냥 마음에 걸리는 거죠. 전부 다. 그날 밤 아쉽지만 태용 씨네는 바로 출발하기로 했습니다. 안녕, 빠이빠이 해야지. 빠이빠이. 나오지 마세요. 여기 후지 잡고 가는 거 꼭 할게. 자, 안녕, 빠이빠이, 잘 가. 잘 가. 너도 잘 가더라. 도착하면 전화하고. 안녕. 다시 두 분만이 남게 된 밤입니다. 애들이 와 있을 적에는 왁자지거라고 엄벙덤벙 하니까 그걸 다 모르다가 다 가고 나면은 조용해지고 고요해지면은
모든 우리 기용이를 생각하면은 마음이 아프죠. 이제 아마 내가 죽어야 그거는 잊어버릴 거예요. 내가 죽어야. 기용 씨가 사고를 당한 후 막둥이의 채취가 남은 고향집에서 도망치듯 이사를 했습니다. 하지만 밭일을 핑계로 매일같이 그곳에 다시 출근하는 두 분입니다. 옛날에 제가 살던 곳이죠. 근데 이제 얼마나 사셨는데요? 거기서 태어나가지고 한 5, 6년을 살았죠. 그때 그 집에 살 적에 이게 우리 기용이가 순직을 해가지고 저기를 하고 그러다가 보니까 네. 저거 엄마가 괜히 그거가 싫다고 나가보자고. 기용 씨를 먼저 보낸 아버님은 마음의 병을 얻어 몸까지 아프셨습니다. (30여 년) 가까이 해온 공직 생활도 은퇴하고 3년 전부터 고향에 있는 작은 밭을 일구며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다. 여기가 이제 감꽃이 떨어지고 그 안에 이제 감이 생긴 거예요. 여기는 이제 감꽃이 달려있고. 농사도 자식 같다고 그러잖아요. 자식 못지 않죠. 아끼고 저 여는 마음은. 근데 이게 이렇게 죽으면은 감나무도 내가 그렇게 손때 묻혀서 기르는데 이렇게 죽어버리고 나면 그냥 속이 상하는데 사람이면 오지가겠어요? 이 하찮은 풀들도 봄이면 다시 꽃을 피우는데 사람의 인생이란 한번 떠나면 영영 이별입니다. 돌아오지 못할 아들을 아버지는 본인이 사는 그날까지 그저 가슴에 묻을 뿐입니다. 이런 사진이 마음에 들죠. 이렇게. 큰아들은 제대로 와가지고, 둘째는 또 이렇게 생긴 제대복을 입었고, 셋째는 현역이 했었고, 그때가 가장 기뻤던 것 같아요. 그리고 2006년도에가 그 해는 내가 지방공무원으로서 꼬시다고는 이제 사무관 승진도 했고 우리 상준이도 태어났고 또 뭐 우리 둘째도 경찰 시험을 봐서 합격을 했고 막 그냥 경사가 그냥 그 해에는 막 겹친 거예요. 2006년도에. 예. 그러더니 그 호사다마라고 그 세 가지가 좋은 일이 생기고 나니까 막 마지막 판에 이 셋째가 이렇게 순직을 한 거예요. 그에 저기 그러니까 그냥 뭐랄까 한 큐에 그냥 한꺼번에 그 기쁨이 그냥 저희가 잘못된 것이죠. 막내 아들을 곁에 두듯 아버님은 직접 짠 가구에 유품을 한데 정리해 두셨습니다. 아들의 살아온 날을 대신 증명해주는 귀하고 귀중한 것들입니다. 이 안에 보면 뭐 별게 다 있어요. 이것은 학교 다니면서 그때만 하더라도 뭐 mp3 같은 그런 것이 없으니까 이게 녹음기예요. 이게 지갑 보면은 주민등록증도 있고 돈도 이렇게 있어. 이 지가 그때 당시에 가지고 있던 그 돈이에요. 이 신발을 볼 때면 더욱 마음이 사무칩니다. 이 신발은 그날 사고 당일날
신고 현장에 출동했던 신발이래요. 이건 부드러운데 이건 뻣뻣해요. 만져보면 철사처럼 피가 묻어갖고 굳어서. 119에서 실려가면서 의식이 없는데 그 먼 길 혼자 가면서 얼마나 외롭고 무서웠을 거예요. 그런 것을 생각하면 그냥 가슴이 미어지죠. 내 귀한 아들이 좋은 꽃길로만 가게 해 주십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자식의 가는 길을 닦는 애끓는 부정입니다. 하루도 거르지 않고 행해지는 아버지만의 의식. 정성껏 닦고도 안 닦여. 생때 같은 아들을 잃고도 이것밖에 할 수 없는 나약함이 가끔은 원망스럽습니다. 우리 기용이만 살았으면 다리를 쩔룩거리고 그 허벅지 거기를 칼로 맞았을 때 진짜 가만 살아났으면 다리를 쩔룩거리고라도 그냥 살았으면 장애인이 되어더라도 그렇게 살아있으면 진짜 더 바랄 게 없다. 7년의 세월이 지났지만 시간은 약이 되지 못한 모양입니다.